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입력하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쭉 내려서 데이터를 채웠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랭크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순위를 구하려고 했는데 1등이 3개, 2등이 3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절대 참조 형식을 사용해서 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못해? 그럼 절대참조가 어떤 기능인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참조는 셀을 인수로 사용하는 함수 혹은 수식이 입력된 셀이 있다면 셀이 이동하거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할 때 셀 주소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고정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셀 주소에 있는 행과 열 앞에 달러 표시를 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범위에서 이 데이터의 순위를 이렇게 구할 때 D43셀에 있는 데이터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렸을 때 순위를 구하려는 이 셀은 채우기 핸들을 내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되지만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쉽게 말해서 절대참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A1 형식의 셀 주소는 상대참조라고 하고, 셀 주소에 행과 열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은 경우에는 C14셀에 있는 것처럼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절대참조는 셀이 이동하거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도 함수식에 입력된 셀 주소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참조 외에도 숫자로 된 행 주소만 고정이 되는 행혼합참조가 있고, 알파벳으로 된 열만 고정이 되는 열혼합참조 형식도 있습니다. 함수식을 사용할 때 행이나 열 혼합참조 같은 형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참조 형식이 조금 헷갈리는 분이시라면 일단 절대참조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 강의 마지막에 행과 열의 혼합참조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절대참조 혼합참조는 단순히 이런 셀 주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 주소 형식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범위 주소 혹은 배열 형식으로 사용하는 인수인 레프, 레퍼런스 혹은 레인지, 범위를 사용하는 인수가 있다면 거의 모두 절대참조 형식을 사용하는 게 채우기 핸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참조 혼합참조를 사용할 때는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한다고 하면은 행, 열 혹은 행 또는 열 앞에 달러 표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인수를 입력하면서 마우스로 범위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함수 입력 도중 혹은 셀 주소가 완성이 되면은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 또는 혼합참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셀 주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대참조 형식이지만은 F4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절대참조, 행혼합참조, 열혼합참조, 다시 상대참조 형식으로 순환하면서 형식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 형식은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다시 F4를 눌러서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절대참조, 혼합참조가 달러 표시를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4달러로 외우면은 F4를 누르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절대참조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연습 문제를 활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내려보시면은 30열에 연습해보기 1이 있습니다. 연습해보기 1은 간단하게 이 스코어와 가점을 더해가지고 보정 점수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식은 당연히 이렇게 스코어 더하기 가점이 될 텐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채운다고 했을 때 이 스코어의 위치는 우리가 보정 점수를 입력할 위치에 맞춰가지고 셀 주소가 변해야 되지만은, 가점의 위치는 이 F33셀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코어는 상대참조, 가점은 절대참조 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등호를 입력하고 스코어 플러스 가점이니까 스코어 셀을 클릭을 하고 더하기 가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66 더하기 5인 71이 나타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3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채우면은 정확한 값이 나타나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러가 발생한 셀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셀 주소가 상대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가점으로 더할 셀이 아닌 잘못된 셀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D34셀부터 37셀까지는 삭제를 하고 D33셀을 클릭한 이후에 우리가 절대 참조를 입력해야 되는 가점의 셀 주소인 F33셀을 드래그하고 F4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달러 표시가 행과 열 앞에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동일하게 66 더하기 5의 결과인 71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D33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해서 D37셀까지 데이터를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84 더하기 5인 89,
92 더하기 5인 97과 같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36셀을 클릭하고 참조하고 있는 셀을 확인을 해보면은 상대 참조로 지정했던 이 스코어의 셀 주소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했지만은 F33셀, 가점인 F33셀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인수를 사용하는 함수에서 절대 참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습해보기 2 문제에서는 랭크 EQ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요. 랭크 EQ는 순위를 구할 셀 혹은 숫자가 들어가는 넘버 인수, 그리고 순위를 구하려는 데이터가 모여있는 레프 인수, 마지막으로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오더 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구한다고 할 때는 오더 인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앞에 절대 참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레프 인수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참조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넘버 인수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했을 때 같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넘버 인수는 상대 참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랭크 함수에서 우리가 왜 레프 인수를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D43셀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수식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성된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채워보면은 이렇게 1위가 3개, 2위가 2개, 4위가 하나인 것처럼 분명히 다른 점수인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49셀을 클릭해서 인수들이 참조하는 범위를 확인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순위를 구할 범위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했을 때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하면서 엉뚱한 범위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ESC를 누르고 D44셀부터 D49셀까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를 지우고 D43셀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랭크 EQ가 사용하는 인수 중에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인수인 레프 인수, 여기서는 C43셀부터 C49셀까지가 되겠죠. 이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D43셀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혼합 참조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혼합 참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1려를 보시면은 혼합 참조 연습해보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각각의 제품이 가지는 소비자 가격을 각각의 거래처가 가지는 공급률을 곱해서 실제 가격을 구해보는 공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조정된 가격은 각 업체의 공급률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의 A 제품은 10,000 곱하기 80%를 해서 D58셀에 입력을 해야 되고, C 제품의 SN의 가격은 13,000과 79%를 곱해서 F60셀에 입력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D58셀부터 H58셀까지 해서 채운 다음에 다시 H62셀까지 이렇게 범위 형식으로 채울 거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와 거래처의 공급률은 각각 열과 행이 고정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즉 D58셀에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해서 쭉 내려도 소비자가는 계산하는 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하면서 같이 변해야 되지만은 동화는 항상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 방향으로 움직여도 열은 항상 고정되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반대로 A 제품의 가격은 항상 C열에 위치하고 각 업체별로 공급률을 다르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드래그 한다고 해도 이 열은 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직접 수식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식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소비자가 곱하기 공급률이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만원의 80%인 8,000원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 참조 형식으로 지금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채우면은 뭔가 가격이 정상적으로 입력됐나 싶다가도 직접 셀을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소비자가가 아니라 엉뚱하게 동아에 이 D58셀을 참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원래 참조하던 C58셀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딸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확인해 보면은 D58셀은 C58셀을 참조를 하고 있고, 한 칸 오른쪽에 있는 이 58셀은 마찬가지로 한 칸 오른쪽에 있는 D58셀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C58셀을 참조하게 만들려면은 D58셀에서 C58셀을 클릭을 하고 F4를 3번 눌러서 이렇게 C 위치가 고정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엔터를 누르고요. 다시 D58셀을 클릭하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은, 자, 마지막에 있는 H58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C58셀을 고정해서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혼합 참조도 알아봐야 되는데, 다시 D58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눈에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러가 난 D60셀을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 수식 입력되는 셀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참조하는 셀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D58셀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공급률의 행을 고정시켜줘야겠죠. 자, 공급률인 D55셀을 클릭을 하고 F4를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55행이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른 다음에 다시 D58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D62셀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가격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D62셀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동하의 공급률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완성을 해볼 텐데요. D58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H58셀까지 채워주고, 이렇게 D58셀부터 H58셀까지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머지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